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8년간 오르다 보니까 거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낀 상황입니다. 오늘 8시에 당선인이 다양한 공급 대책으로 집값을 원래대로 안정화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이 있을지라도 대세하락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거리고 있지만 또다시 긴급 악재들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라 결국 집값이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며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08C 빵빵 긴급악재 난리 났다. 당선인 10년 전 수준 원상 회복. 자, 지금 2013년 딱 이게 지금 쌍안경입니다. 자, 2025년 예측이라면 이게 바닥이었으니까 이때 또 집값이 바닥이 될 거예요. 자, 똑같은 이 상황 이거 보시면 자, 이명박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집값 대폭락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전망이 됩니다. 보시면 그 전에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폭등을 했죠. 집값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안정화 가는 듯 하더니 막판에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현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유를 추구하는 자, 윤석열 당선인 아마 집값이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27년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시켰을 때는 규제. 하지만 완화시킬 때는 규제 완화하고 공급이 키포인트죠. 물론 이 공급이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도 진행을 한 거죠. 자, 여기 규제 완화 공급. 결국은 거의 뭐 폭락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딱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기 신도시, 여기는 3기 신도시. 닮은 꼴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거 보실래요? 자, 2005년에서 2014년. 2015년에서 25년. 자, 이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폭등했다면 10년부터 14년까지 폭락을 했어요. 자, 대략 2015년부터 한 2020년, 21년까지 폭등했다면 그 이후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간 2005, 2009 상승, 2010, 2014 하락, 15, 21 상승, 22, 25 하락. 자, 이번에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때 폭등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당도 또 같다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경제위기, 이때 폭등해갖고 미국발 경제위기 및 그 다음에 폭락 이렇게 갔어요. 이번에는 폭등, 코로나 위기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폭락 이 순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3번까지 너무 닮지 않았나요? 모든 게? 4번. 신도시 건설 공급 부족이 팽배해가지고 2기 폭탄 신도시 폭탄을 갖다 때려요. 그래서 폭락을 했고 자 여기 보세요. 신도시 건설 공급 부족이 팽배해서 3기 신도시는 더 많아요. 2기보다 거의 150만 채 이상의 폭탄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상승지역 조금 상승지역은 달라요. 버블7 수도권의 주요 지역 등이 주로 폭등해가지고 폭락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잘 보세요. 수도권, 광역시, 전국 방방곡곡이 다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폭락. 이번에는 상당히 파급이 클 거예요. 자, 그리고 폭등 폭락률을 따지면 예전에 0부터 3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0에서 60%까지 폭락을 했어요. 많이 뛴 곳은 60%. 이번에는 2배에서 6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20에서 80%까지 더 많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정권교체. 집값 폭등해서 세금을 걷고 결국은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어요. 이번에도 집값 폭등, 세금 문제가 결부되면서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억지로 짜맞추기도 힘들어요. 너무 닮지 않았나요? 자, 이제 10년 전보다 지금이 전국적으로 대폭락 위기다. 왜 위기냐? 아까 10년 전에는 특정 지역들 그리고 주로 랜드마크들 얘들 위주로 많이 뛰었어요. 대형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은 서울, 뭐 경기, 인천, 지방 어디 할 것 없이 그냥 벌떼처럼 뛰어버린 거예요. 볼까요? 자, 10년 전 부동산 폭등락
자, 예전에는 일부 폭락했어요. 2010년부터 14년. 부동산 폭등 지역이 버블 세븐 지역, 일기 신도시, 수도권 중심, 중대형 평형. 그래서 부분적이었다면. 그래서 부동산 폭락도 이런 곳들이 폭등 지역 중심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하락폭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60%좀 폭락이 다양했죠. 많이 올라간 곳이 많이 떨어졌어.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전체가 폭락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2022년부터 26년 이제 그 전에 뛰었던 작년까지 뛰었던 곳들. 자, 부동산 폭등이 수도권, 광역시, 지방 외곽 모든 평형, 비아파트 한마디로 전체가 다 뛰었어요. 그러면 폭락은 당연히 상기 폭등 지역. 그러니까 여기 다 폭등했던 이 모든 곳들이 폭락한다 이거예요. 더 많이 뛴 것은 더 떨어지고 덜 뛴 것은 덜 떨어지고. 자, 부동산 하락폭은 위에보다 더 크죠. 30에서 80%까지 대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유명한 벌집 순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꼭지고 여기가 바닥이죠. 자, 그런데 먼저 2021년 자,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옵니다. 2022년에 침체기 일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그런데 2010년에도 침체기 처음이었어요. 이게 10년과 지금이 비슷한 분위기예요. 올해가. 그 다음에 12년에 하락이 계속 확대됐고 24년에 더 확대되죠. 그 다음에 완전 바닥이 2013년이었는데 이번에는 2025년이 바닥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할 거 아닙니까? 2016년부터 회복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2028년 대략 19년 문재인 정부 좀 초반기까지가 계속 날아갔다면 이제는 2030년. 그럼 꼭지가 어디였냐? 그러면 이제 완전 꼭지. 작년에 꼭지를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2021년. 2032년에 역시 꼭지를 찍을 겁니다. 이처럼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회복기, 호황기, 침체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정도 선이다. 이제 내려가기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부동산 지역별 폭락과 상승 시점이 다르다. 이게 파란 건 하락이고요. 빨간 건 상승입니다. 대략 2010년에서 13년까지 하락이었고 14년부터 무려 21년간 상승이었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25년까지가 폭락으로 보여진다면 아마 26년부터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강남 보세요. 강남은 2014년부터 올랐어요. 진짜 많이 뛰었죠. 이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오래 뛴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야. 그리고 다음에 아마 22년에서 25년 떨어지면 26년부터 이렇게 길게 뛸 것 같아요. 강남이. 그 다음에 서울 중심 지역, 한강라인이라든가 도심 이렇게 과천, 2기 신도시 분양 이 분양한 것들은 언제부터 뛰기 시작했냐. 이때는 별로 뛰지도 않았어요. 강남 뛸 때 17년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3기 신도시 분양하고 서울 중심 뭐 과천 또 이런 데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뛰겠죠. 이때는 계속 하락이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2018년 때 뛴 게 분당 또는 수도권 핵심 지역, 수도권 분양하는 곳들, 주로 분양이 새 거니까 먼저 뛴 거예요. 뒤로 따지면 2030년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진짜 하락 기간이 길죠. 그만큼 하락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이거. 자, 이제 서울도 이렇게 하락 기간이 길었어요.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 중심이 언제부터 뛰었냐면 2019년부터 뛰었어요. 이렇게 길게 떨어지고요. 너무 많이 뛰어버렸죠, 이때.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광역시. 지금 여러분들 수도권 외곽 지금도 뛰고 있는 곳도 있는데 광역시 여기 보세요. 거의 2020년 언저리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하락인 거야. 물론 광역시는 이때 한 번 더 뛴 적도 있죠. 사이클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지방 보세요. 지방 중소도시 지금도 뛰고 있죠. 중소도시. 이렇게 안 뛰다가 이거 거의 10년 전 안 뛰다가 자 20년 뒷자락에 와서 뛰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입지 좋은 곳들은 먼저 뛰고 입지 나쁜 곳들은 진짜 안 뛰다가 막판에 그냥 잠깐 뛰는 거죠. 이게 아마 또 반복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025년을 바닥으로 보는데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때 왜 안 좋냐. 부동산 대세 하락이 22년부터 25년 뭐 6년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7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자, 집중돼 있어요. 악재들이. 특히 이제 앞으로 3, 4년 후에 먼저 분양 200만 채가 쏟아집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아예 쏟아져요. 두 번째, 다주택자 매물들이 무려 640만 채나 되는데 다주택하고 임대주택 사업 합친 거죠. 그리고 법인 뭐 이런 매물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해서
약 1,000만 채 가까운 것들이 쏟아져요. 영끌 갭 투자도 이때 못 버팁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벌써 4년째 떨어지는 거잖아요. 25년이면. 그리고 하락장이 4년차다 보니까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요. 대폭락. 부동산 300% 지금 거품이죠. 뭐 다 떨어지진 않더라도 반토막만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게 옛날에는 없었던 인구 급감이 나와요. 생산인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 바로 이런 6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2025, 26. 한마디로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바닥장이다. 이때 잡으면 노다지 캐죠. 자, 이제 떼돈 벌 기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부동산 폭락으로 떼돈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폭락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걸 잘 활용을 해갖고 내 집 마련을 제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아니에요. 여기가 민주주의고 뭐 집 가지고 투기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투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셨어요? 폭등론자들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폭락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저는 중도론자예요. 폭락을 했으니 폭등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상향입니다. 집은.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폭락,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돈을 벌어야지 언제 벌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전에 버는 것도 있어요. 볼까요? 부동산 대사하락이 2에서 5년인데 보통 30에서 60%. 금융위기 안 터져도 이렇게 빠져요. 폭락장 활용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금매를 잡을 수 있고 분양권, 미분양 이때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권 전매 가능해요. 그리고 미분양 막 나와요. 3기 신도시. 그리고 갈아타기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1+1 앞에 있는 것은 금매, 뒤에 있는 것은 분양권, 미분양이에요. 하나만 잡지 말고 2개. 실거주가 폐지되니까 갭 투자 적극적으로 하고 빚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든 사든 웬만하면 금융위기 때는 주식이 3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배 올라가요. 아무거나 사지 말고 우량주, 삼성전자 또는 코스피 주가 추종을 하는 펀드도 괜찮아요. 레버리지는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도 3배 뛸 가능성이 커요. 만약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접지역 주워 담으세요. 그리고 상급지 폭락 아파트 중심으로 더 많이 뛰겠죠. 가상화폐도 많이 빠져요. 이때 아마 5배 이상 빠질 것으로 보여져요. 얘가 제일 많이 벌 거예요. 하락장에는. 비트코인 자 1천만 정도까지 그 이하로 매입을 하면 5천만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 다시 또 쫓아올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위기 전에는 지금 시점이죠. 금융위기 전에는 달러 만약 금융위기 터지게 되면 달러 40% 먹을 거예요. 1달러 1200 정도 매입하면 금융위기 터지면 1600까지 가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안 터지면 별로 재미없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원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위기 전이니까 현금 갖고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지면 또는 집값이 폭락하면 3배 먹을 수가 있다. 3배. 그 다음에 금은 1g당 75,000원 정도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11만 원까지 갈 거예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30% 정도 먹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금융위기가 터져도 달러나 금은 이거밖에 못 먹지만 현금으로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쓸어 담으면 3배, 5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2억 현금으로 아무것도 지금은 못해요. 왜? 다 뛰었으니까. 2억 갖고 2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또 할 필요도 없어. 투자할 게 있어도. 지금 뭔 투자예요. 다 뛰었는데. 자, 보세요. 서울 아파트 폭락장에 50% 떨어지면 10억짜리를 5억에 잡을 수가 있어요. 2억이면 5억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대출료도 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폭락장에는 1억으로 5억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아닙니까? 얘가 5년 동안 3배까지 뛰어요. 예를 들어서 자 10억이 5억으로 빠지면 5억이 잡았어. 2억 갖고. 그럼 15억으로 가요. 10억이나 번다고요. 10억이나. 실거주도 폐지되는데. 자, 이번에 주식 볼까요? 코스피가 60%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즉 2,600, 700에서 왔다 갔다 한 게 1,000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대략 한 71,000원까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꼭지는 9만 아닙니까? 그런데 3만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3만이 9만까지 간다면 3배 벌어요. 자, 3년 동안 9만까지 가면 3배 폭등. 차익은 4억이네요. 2억 갖고 4억 벌죠. 그런데 부동산은 2억 갖고 10억 버네요. 그래서 부동산이 최고인 거예요. 자, 이제 달러 경제위기 전에
달러 33% 정도 벌어요. 1200 정도 달러 매입하면 1800까지 가게 되면, 그쵸? 그리고 경제위기 때는 거꾸로 가야죠. 1800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야죠. 우리나라 원화로. 자, 양쪽에서 돈 벌면 66%, 그래봤자 2배 안 돼요. 자, 한쪽만 벌면 33%. 즉 원화하고 달러를 잘 이렇게 매칭시키면 차익은 2억 투자해서 한쪽 먹으면 7천, 양쪽 먹으면 1.4억까지 먹어요. 자, 위기 전에 달러를 활용한 거죠.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주식이다. 이제 무주택자가 조심해야 할 4가지가 있어요. 지금 해서는 안 될 4가지. 결론적으로 집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먼저 무리한 매입, 비싼 아파트, 자신의 자산과 수입보다도 무리한 매입을 하거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이 무리하다는 말은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빠져. 얘가 리스크가 커요. 비싼 게 많이 빠진다는 거.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고 비싼 게 많이 빠진다. 두 번째, 못난이는 매입하지 마세요. 입지도 안 좋고 거래도 적어서 이런 것들을 매입하게 되면 주로 누구냐? 상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딴 걸 매입하게 되면 안 팔려요. 뭐 많이는 안 떨어지겠지. 가격이 싸니까. 안 떨어지면 뭐야? 안 팔려갖고 다른 걸 못 잡는데? 쫄딱 망합니다. 물려가지고. 세 번째, 폭등한 아파트. 자, 뭐든지 많이 뛰는 것은 좋지가 않죠. 저가 대비 3배, 5배까지 뛴 걸 왜 잡아요? 이걸 잡게 되면 얘들이 미리 호재라든가 단기 상승으로 너무나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빠진다 이거예요, 얘는. 그러면 손실이 커요. 자, 이번에는 비싼 아파트, 뭐 많이 뛰었든 안 뛰었든 비싼 아파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의 고가 아파트 랜드마크는 위험하죠. 상승폭이 클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하락장에 최고 손실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무리하게 잡거나 폭등한 걸 잡거나 비싼 걸 잡으면 패가 망신이고, 못난 이를 잡아도 안 팔려가지고 돈 벌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려요. 자,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이때 집값이 이렇게 쭉 별로 안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위에서 놀았죠. 마찬가지로 이때 떨어졌는데 이게 똑같이 15년에서 21년 이게 데칼코마니에요. 완전히. 자, 14년부터 뛰었는데 15년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21년까지 폭등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이렇게 떨어지듯이 떨어질 만 남았다 이거죠. 뒤로. 이번에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인데 재밌어요. 자, 물론 이제 우상향이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자, 집값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상승이 더 커요. 재밌는 게 이게 91년도 1기 신도시 때 폭탄 써 있네요. 입주할 때 떨어졌어요. 주로 많이.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다가 2기 신도시 때 폭락한 게 보이죠, 눈에?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현재 여기입니다. 자, 올라가다가 이제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입주할 거 아닙니까? 주로 입주 때 떨어졌어. 역시 폭탄이 있네요.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떨어질 요인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2011년 이때 보면 쭉 지금 집값이 떨어졌네요. 언제냐? 자, 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건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엄청나게 늘어났네. 보니까 7년부터 여기 13년까지 어차피 주로 바닥장 때 거꾸로 미분양은 늘어났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늘어나요. 3기 신도시도 미분양 나요. 지금은 경쟁률 세도.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이렇게 미분양이 줄었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공급 물량 적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2023, 4년. 이때 이것만 보이죠. 꼭 21년에 23년. 폭등론자들이. 자, 여기 보세요. 3년부터 올라가는 거. 서울. 지금 준공 실적도 그렇고 4, 5, 6, 7년에 지금 대박입니다. 서울. 11.3만 호나 분양하고. 경기도가 문제예요. 경기도가. 자, 여기 보세요. 좀 떨어지는 듯하더니 23, 4, 5, 6, 7, 8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 공급 30만 호가 넘어요. 지금. 대폭락입니다. 완전히. 이제 지옥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앞뒤가 보이는데 이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집값이 안정화되면 무주택자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해서 좋고, 유주택자들은 더 많이 가격이 내린 상급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집값 하락을 위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